다음으로 골절 예방을 위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목적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는 골절 위험도 평가와 예방 효과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디시전에 대한 도움을 주는 툴이 이 사이트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이트에 있는 툴들을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면 안티코아귤레이션, 그리고 체스트 페인, 디프레션, 스타틴 초이스 등에 대한 디시전 에이드가 있고요. 오스테오포로시스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증례를 가상해서 프리딕션을 해보겠습니다. 오스테오포로시스 환자에서 프랙처 리스크를 프리딕션하는 툴로서 널리 쓰이는 것은 프락스 툴이 있습니다. 65세 여성이고 아시안이면서 피어먼에게 T스코어가 마이너스 2.0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분은 과거 골절력, 부모의 골절력, 세컨더리 오스테오포로시스, 글루티코르티코이드 복용력, 스모킹, 알코올 사용력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계산해 보면 10년 동안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100명 중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처방하게 되면 골절 위험도가 100명 중 6명에서 100명 중 3명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골절 예방 효과는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으로 4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힙 프랙처는 어떨까요? 네, 힙 프랙처는 리스크가 더 낮습니다. 방금 전 보여드린 증례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힙 프랙처가 발생할 위험도는 100명 중 1명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고 실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힙 프랙처 예방 효과는 약 5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위험도가 매우 낮은 군이라서 그 차이가 100명을 보여주는 비교로는 그 차이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은 현재 우리나라 보험 기준으로도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어먼에게 BMD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에게 문진을 했을 때 부모님의 골다공증적 골절 가족력이 있으면서 이분이 TL 스파인 라테랄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에이심토마틱 오스테오포로틱 컴프레션 프랙처가 발견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분에게 부모님의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가족력이 있으면서 본인이 무증상 척추압박 골절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번에 10년 동안 골다공증적 골절이 발생할 위험도가 100명 중 12명으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또 이분에게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처방하게 되면 골절 위험도가 100명 중 7명으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힙 프랙처의 경우도 10년 동안 힙 프랙처 발생 위험이 100명 중 2명인데 100명 중 1명으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골다공증 환자를 만났을 때 또는 오스테오피니아 환자를 만났을 때 꼭 확인해야 될 것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가족력이 있는지와 그리고 무증상이지만은 척추 압박 골절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인 TL 스파인 라테랄 엑스레이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려해야 될 점은 약물에 따른 부작용 이슈인데요.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부작용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은 GI 트러블인데 약 4명 중 1명에서 GI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테오네크로시스 오브 조도 생길 수 있는데 약 10년 동안 추적 관찰하면 10,000명 중 1명 미만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스테오네크로시스 오브 조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흡연자이거나 이미 치주질환이 심하게 있는 티주가 안 좋은 분들에게 더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티피컬 피머 프랙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티피컬 피머 프랙처는 일반적으로 약 10,000명당 1명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최근 NEJM에 보고된 연구로 보면 아시안 여성에서는 코케시안보다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를 만나게 되면 이처럼 프랙처 리스크도 고려해야 되겠고 프랙처 리스크로 고려할 때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와 함께 피머 넥 프랙처도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되겠고 부작용 이슈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득과 부작용 이슈들을 한꺼번에 고려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시전 에이드들도 개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확률이 아닌 자연 빈도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 약을 먹으면 중풍심장병이 발생할 위험도가 20% 감소합니다. 라고 설명하면 이 약의 효과가 매우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상대 위험도나 아니면 확률로 설명된 내용을 만으로는 환자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뇌는 확률이나 상대 위험도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데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지 심리학적으로 자연 빈도 그리고 절대 위험도를 자연 빈도로 표현한 것으로 설명을 했을 때 더 이해를 잘 하게 되겠고 직관적으로 잘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검진 결과나 아니면 예방 약제들을 처방할 때는 이렇게 자연 빈도와 절대 위험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환자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툴들을 사용해 보시고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할 때도 예를 들면 갑상선 결절이 있는 환자에게 설명할 때도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갑상선의 시스트나 결절이 10명 중 5명한테 나타나는 흔한 소견임을 설명해 주시고 불필요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시고 타이라즈 4 노들로 바이옵시를 하게 되더라도 타이라즈 4 노들로 바이옵시를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나중에 암세포가 발견되는 경우는 조직 검사한 사람 10명 중 3-4명, 2-3명밖에 안 된다. 2-3명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환자가 불필요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틴을 처방할 때도 그 사람의 10년 ASCVD 위험도를 인종적인 특성에 맞게 잘 판단한 다음에 스타틴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절대 위험도 감소 효과를 고려해서 처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정의학과 의사, 1차 진료 의사로서의 전문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